자, 다음은 첫인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첫인상 효과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건데요. 그 이미지를 좌우하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첫인상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거예요.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제 첫인상 어땠죠? 어, 그 저에 대한 첫인상을 가진 것은 뭐 어떤 친구들은 제가 첫 번째 올렸었던 온라인 영상이 첫 수업에 온라인 영상이 처음에 첫인상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어떤 친구들은 제가 작년에 신입생 환영회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말도 안 나와. 너무 늦어가지고 이제 그 저의 온라인 첫 수업 때요. 나는 꼰대인가 그 수업 마지막에서요. 제가 제 수업에 대한 예의를 좀 강조했을 때요. 아, 진짜 꼰대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아마 지금까지도 쟤 진짜 항상 꼰대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수업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뭐 어쨌든 굉장히 궁금하지만 다음에 물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첫인상은요. 두 번째, 세 번째 만나서 아무리 강력한 인상을 주려고 노력을 하더라도요. 사실 첫인상으로 가진 영향력은 쉽게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첫인상의 초도 효과인데요. 1846년 미국의 심리학자가 사회심리학자인 솔로몬 애쉬라는 사람이요. 어, A 집단하고 B 집단을 하고 두 집단으로 나눠 가지고요. 그 C라는 인물의 성격 특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이제 실험이었죠. 그래서 A 집단한테는요, 똑똑하다, 근면하다, 그러니까 A 집단한테는 C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아, C라는 인물은 똑똑해, 근면해, 충동적이야, 좀 비판적이고, 좀 고집도 좀 있고, 질투심도 좀 센 편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B 집단한테는요, 야, C라는 인물은 질투심이 좀 있고 고집스러워. 조금 비판적이기도 하면서 충동적인데 그런데 근면해. 그리고 엄청 지적이야. 라는 정보를 주었는데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앞에서 A 집단하고 B 집단한테 얘기한 이 말은 C에 대한 이 말은요. 성격 특성에 대해서는요. 이게 사실 이제 순서만 바뀌었어요. 순서를 1부터 둘, 넷, 여섯 개를 1부터 6번까지 했느냐 아니면 6, 5, 4, 3, 2, 1 이렇게 했느냐의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 내용은 똑같았거든요. 그런데 이 긍정적인 정보를 먼저 준 A 집단은요. 부정적인 정보를 먼저 준 B 집단보다요. C한테 훨씬 호의적으로 느꼈다라는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나온 거죠. 이 실험은요. 긍정적인 말을 우선 했을 때가 부정적인 말을 먼저 한 것보다 훨씬 더 호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을 증명한 실험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엄청 오래됐잖아요. 1946년이니까 70년 된 실험이잖아요. 또한 첫인상이 좋으면요. 성격도 능력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좋을 것 같아 라는 사실 선입견이자 편견을 갖죠. 저만 갖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가질 거예요. 근데 이 첫인상을 봤을 때요. 제가 좋아하는 사랑의 불시착의 현빈을 좀 예를 들어볼게요. 사랑의 불시착의 현빈, 제가 그 전에 뭘 또 좋아했냐면 시크릿 가든부터 좋아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 현빈이요. 시크릿 가든의 현빈의 이미지가 계속 남아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첫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왠지 강렬하고 스윗할 것 같고 정의로울 것 같고 지적일 것 같고 그리고 부자일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현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도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외모로 갖는 제가 시크릿 가든에서 가졌던 그 외모로 갖는 그 드라마에서 가졌던 첫 인상의 후광 효과예요. 후광 효과인 거죠. 백 배경, 뒷 배경이죠. 이제 저희가 백 있어라고 불려지는 후광 효과예요. 그런데 이 백 배경으로 백으로 누군가 우리 직장에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야, 걔 백으로 들어왔어."라는 그 정보 하나로, 그 후광 효과 하나로 만나자마자 그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처음 그 사람을 만나자마자 그 사람에 대한 이 선입견, 그래서 그 사람은 능력도 없는데 우리 회사에 왔을 것 같고, 성격도 지질이 나쁠 것 같고, 심지어 좀 잘생긴 것 같기는 한데 그 잘생긴 거 자체도 뭐라고 생각이 돼요? 비열하게, 또는 '느끼하게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부정적인 후광 효과인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종종. 저는 지금 이제 초두 효과하고 사실 후광 효과만 말했거든요, 첫인상에 대한. 근데 이 첫인상에 대한 그 인상과 함께, 이미지와 함께 인상 형성 과정에 대한 그 심리학적인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정적 효과, 뭐 인지적 구두쇠 효과, 뭐 맥락 효과, 뭐 정말 많은 효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여러분들 지금 제 수업을 들을 때 뭐 당장 딱 열어 가지고, 온라인 서점 열어 가지고 그 이미지하고 첫인상을 검색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책들이 엄청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우리 인생에서 첫인상은 엄청 중요한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런 책들이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 직장에서요, 면접 볼 때 우리가 6-7초 만에 첫인상을 결정을 하고, 또 면접 시에 첫인상의 채용 기준이 된다. 첫인상 하나로 채용 기준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내용들은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찾았던 첫인상에 대한 그런 면접 기술서 뭐 이런 거에 단골로 나오는 내용들일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음. 그래서 이러한 그 이미지 메이킹은요, 제가 이제 앞에서 기업에 있어서 기업의 이제 제품에 있어서 경쟁력의 생명과 같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람에 있어서도 성공 여부를 가르는 경쟁력이라고 했어요. 뭐 물론 뭐 성공이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죠. 어 그런데요. 내 인생의 성공이요, 뭐 아무한테도 진짜 관심 받지 않고 그냥 그저 그렇게 진짜 아무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요? 음, 사람은요,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 아이폰하고요, 그 다음에 갤럭시 이번에 새로 나온 S20, 네, 이렇게 두 개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아이폰 11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저는 사실 진짜 작년부터 고민했었던 사항인데요. 올해는 지금처럼 영상을 찍기 때문에 더 고민이 되고는 있어요. 어 애플은 어 아이폰은 애플의 스마트폰이고요. 그다음에 갤럭시는 삼성의 스마트폰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스마트폰을 더 선호하죠? 아이폰? 갤럭시? 제가 이번에 갤럭시 S24로 진짜 이렇게 출시되자마자 거기 갔다 왔었는데, 아마 10 대들한테 아마 물어봤으면요, 아이폰이 더 많았을 거고요. 그다음에 40 대, 50 대한테 물었다면 당연히 갤럭시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뭐 사람들한테도 뭐 이렇게 물어봤었을 때 좀 호불호가 나누기도 하지만, 이걸 전 세계적으로 좀 펼쳐서 봤었을 때 아마 좀 다른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이거는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경쟁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곧 뭐예요? 브랜드 파워가 되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그 지금도요, 섬유유연제를요, 어 피존 사오라고 해요. 피존은 그냥 브랜드의 하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지금도 그거를 피존 사오라고 해요. 그러면 저희는 다 알아듣고 섬유유연제를 사오는데 피존을 사오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게 브랜드 파워가 된 거죠. 경쟁력이 된 거예요. 그 이렇게 제품에서의 브랜드 파워를 가지는 것처럼요. 사람도요, 자신만의 그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가지면 지금의 이런 무한 경쟁 시대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만들어요? 그죠. 스펙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지금 제가 좀 전에 얘기했었던 그 스마트폰에서의 아이폰의 스펙과 갤럭시의 스펙이 각각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소위 스펙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음, 뭐 영어 공부도 하고 자격증도 따고 그다음에 뭐 자원봉사도 가고 뭐 이런 것들 다 하잖아요. 물론 가고 싶어서 하고 싶어서 할 수도 있지만 뭐그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를 가기 위한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내가 어떤 옷을 입어요? 내가 어떤 차를 타요? 어떤 사람을 만나요? 또 어떤 취미를 갖고 있어요? 뭐 이런 등등의 요소들이요. 사실 다 모여져서요. 자기의 그 강렬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나의 그 효과적인 메시지를 만들어내는데 결국엔 퍼스널 브랜드라는 것은요. 우리가 누군지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뭔지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 퍼스널 브랜드는 곧 나라는 그 존재 자체보다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떠난 뒤, 내가 뭐 없어진 뒤에도 그 오랫동안 자리 남는다. 라고 태도의 품격에서 그 태도 품격이 그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 퍼스널 브랜드가 남는 거 뭐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난 사람, 어, 이렇게 하얀 옷 입고서 항상 그 앙드레 킴 아저씨 있잖아요. 앙드레 킴 아나요? 하얀색 옷 입으선 그 의상 디자이너였었는데 그분은 어떤 퍼스널 브랜드를 갖고 있었어요? 자기의 성의 정체성도 좀 특이했지만 하얀색 옷을 입고서 항상 화장을 하고 여자처럼 얘기하는 그런 퍼스널 브랜드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어때요? 자기가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그런 퍼스널 브랜드를 갖고 있었고 그분이 세상을 떠난 십 년이 넘는 뒤에도 지금 오랫동안 자리 남고 있는 거 이게 이제 자기의 그 사람의 퍼스널 브랜드였던 거죠. 그 여러분 잘 아는 그 아마존의 CEO인 제프 벤조스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뭐라고 하냐면요. 이 퍼스널 브랜드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퍼스널 브랜드는 내가 자리를 비웠을 때 사람들이 날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할 정도로 퍼스널 브랜드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뭐 또 그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책을 엄청 많이 쓴 사람 중에 그 퍼스널 브랜딩 북이라는 책을 쓴 저자가 있거든요. 그 댄 쇼벨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그 한 개인이 직업적이든 개인적이든 뭐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드러내서 남들과 차별화해 가지고 거기다가 메시지를 더해서 그거를 내가 목표로 하는 거를 이루는 수단으로서 이용하는 과정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그거를 진짜 내가 이 퍼스널 브랜드를 내가 내 목표로 하는 거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도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 퍼스널 브랜드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내가 높은 연봉, 독보적 입지를 가져다 주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뭐 제가 인상적인 그 말한 게 기억이 갑자기 나서 얘기를 하면 그 세인트루이스 대학의 경력 개발 전문가예요. 브라이언 로렌스라는 사람이요. 이 퍼스널 브랜드를 뭐라고 했냐면요. 꾸며낸 얘기가 아니래요. 꾸며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꾸며낸 모습이 아닌 그 다른 사람이 나를 채용했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경력 개발 전문가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회사에서 채용을 했었을 때 그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을 미리 보여줘야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이라는 거죠. 이 퍼스널 브랜드는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미래지향적이다라는 말에 대한 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퍼스널 브랜드는요. 자기의 고정관념을 넘어서 자아 성찰을 통해서 제대로 된 방향을 잡으라고 그 이 로잔 토머스가 이 여기서 그 태도의 품격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구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애플을 창업했다가 자기가 창업했다가 떠났다가 다시 12년 만에 돌아온 스티브 잡스 있잖아요. 그 사람을 이제 얘기를 해요. 이 스티브 잡스도 죽었잖아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티브 잡스를 여전히 애플의
애플의 특히 아이폰의 아이폰의 아이폰 하면 스티브 잡스, 애플 하면 스티브 잡스가 지금도 계속 아니 영원히 남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이 다시 자기가 제대로 된 자기 자아 성찰을 통해서 다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퍼스널 브랜드가 또 뭐였어요? 외모적 퍼스널 브랜드. 검정색 옷, 청바지, 리바이스 청바지, 그 다음에 뉴발란스의 신발이었잖아요. 이게 그냥 머릿속에 고정된 퍼스널 브랜드였었던 거죠. 이렇게 뭐 어쨌든 퍼스널 브랜드는요,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명확하게 기억시키고 또 인지시켜야 하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과는 차별화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보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진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나보다 나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가서 발전시킬 수 있는 곳이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 이 순간이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내가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나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있는 내 이 지금 자리에서 발전시킬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이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요. 내 이름값, 만약에 내가 오성애라는 내 이름값이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갖게 하는 것, 그리고 뭐 어떠한 일이 터졌을 때 그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야? 라고 했었을 때 바로 튀어나오는, 바로 생각나는, 바로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런 사람이 스스로를 성공적으로 브랜드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때때로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야, 쟤 원래 잘나서 그래. 쟤는 원래 공부도 잘했고, 뭐, 태어나서 집안도 좋고, 뭐, 원래 그래. 라고 생각할 때도 많잖아요. 근데 이런 퍼스널 브랜드를 얘기할 때요. 진짜 남들보다 가진 거 없고, 진짜 잘나지 못했어도 성공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브랜드화한 사람, 이렇게 뽑으라고 한다면, 선천적으로 발달이 없이 태어난 사람, 아시죠? 닉 부이치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한테 불행을 희망으로 극복하고 살아라라는 도전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팔다리 없고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신체 멀쩡한 앞뒤 예쁜 레이디하고 결혼했고요. 또 요즘 뭐 작년인가에는 뭐 불륜설도 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실 외모로 보자라면 말도 안 되는 외모인데도 이 사람은 자기의 퍼스널 브랜드를 아주 높게 형성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에 대한 내용에 대한 거를요, 참고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고 싶어서 제가 참고 영상으로 같이 올려놨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고, 개인의 브랜드 가치는요, 어느 날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그냥 띡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목표 했으면 그 설정한 목표를 꾸준하게 노력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꾸준하게 노력해야 되고요. 뼈를 깎는 아픔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자기가 차별화된 나만의 브랜드 가치로 퍼스널 브랜드는 명품 브랜드로 만들어져 갑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지금 3시 40분 정도 됐는데요. 여러분들하고 이 닉브이 지치의 영상을 같이 보면서 여러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굿나잇.